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리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 K3 리그 13라운드 경기 화성FC와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를 화성 종합보조구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최다훈이고요.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 김종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분위기가 서로 다른 두 팀이 만났습니다. 이제 리그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리그 초반과는 조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홈팀인 화성은 시즌 초반 6경기 무패를 달리다가 이후 6경기는 또 무승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울산은 시즌 초반 15위에서 시작을 해서 착실하게 승점을 쌓으면서 순위를 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경기력적으로는 막상막하의 두 팀이니까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위 차이가 조금 난다고 하지만 승점 차이는 3점밖에 나지 않거든요. 자, 화성FC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학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박재환, 최영훈, 조영진, 김성환, 박태웅, 공영훈, 김도형, 서정진, 박준태, 심재혁 선수가 먼저 나오겠습니다. 팀 내 최다골인 조동건 선수가 부상으로 오늘 경기도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 공백을 메우는 게 숙제로 보입니다. 자, 경기 출발 전에 고 유상철 감독의 추모하는 시간이 있겠고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잠시간 추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유상철 감독이 사실 축구계에서 많은 일을 해줬고 또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조금 세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울산 시민축구단과 또 유상철 감독님께서 또 인연이 깊으시더라고요. 울산 대학교 감독 시절에 윤균상 감독과도 했고 또 제자들도 함께 했으니까요. 오늘 경기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윤균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태인 골키퍼, 박동희, 이기훈, 황지훈, 오민석, 조예찬, 유원종, 장재원, 조평원, 박주현, 마틴 선수가 나왔습니다. 울산 역시 팀 내 최다골인 김양우 선수가 오늘 서브로 내려갔고요. 그 자리에 남수단 특급 마틴 선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이 선수 발끝을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모두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이 조금 베스트 멤버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명의 선수들이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들이 뭐 다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고 또 젊은 선수 위주로 오늘 선발 라인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 지난 경기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화성은 지난 경기에서 김포를 상대로 1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화성은 7라운드부터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지난 12라운드 김포 말씀해 주셨지만 무기력하게 패배했거든요. 주포인 조동건 선수가 시즌 초반에 좋은 성적을 보였는데 이 조동건 선수가 빠지니까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울산시민축구단은 파주시민축구단을 만나서 작년에 이기지 못했지만 오늘 경기는 지난 경기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단순히 이긴 게 아니고 이제 4대1로 대승을 거뒀거든요. 또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괜찮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 주포인 김양우 선수뿐만 아니라 조예찬이나 김한성, 김태훈, 오민석 등 여러 포지션 선수들이 이제 두루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격적인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최일호 주심 그리고 송정환, 김정건 주심과 자, 대기심의 이태훈 대기심이 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성FC는 최근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경기력을 조금씩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아무래도 화성에는 K리그를 경험했던 선수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건 선수나 서정진 선수, 문기한 선수, 심재혁 선수까지 여기에 또 플레잉 코치를 하고 있는 심우현 또 선수도 있으니까요. 최근 기록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경험이 있는 선수들로 중심을 잘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오늘 경기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울산시민축구단은 조금 재미있는 경기를 펼친다는 평을 많이 듣는 편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울산이 K3 막내 팀이잖아요. 승격을 오래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일슬과 함께 경기 출발했습니다. 왼쪽이 주황색 유니폼의 화성FC 그리고 오른쪽이 푸른색 유니폼의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자, 화성은 역시나 전방 압박을 조금 라인에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울산이 워낙 미드필더 플레이가 좋다 보니까 아마 화성은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좀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게 조해찬 선수가 레프트백으로 조금 위치하고 있죠. 이제 중앙에서 경기를 푸는 선수인데 오늘은 또 밑으로 내려가서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후반에는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돌아섰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자, 지금은 휘슬이 올렸습니다. 자, 이기훈 선수가 또 오랜만에 공격수로 출장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봤는데요. 자, 잠시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마 팔로 가격이 된 것 같아요. 얼굴 쪽이죠. 네. 얼굴을 부여잡고 있는데 파울로 선언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돌아나가는 과정에서 힘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몸이 돌면서 팔꿈치가 움직일 때가 많죠. 그렇죠. 지금도 김성원 선수는 팔꿈치에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자, 하지만 또 고의성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면 카드까지는 나오지 않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경기 초반이 경고라든지 퇴장을 받게 되면 경기가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안 그래도 양 팀 모두 조금 경고가 많이 누적돼 있는 편이잖아요. 특히 울산 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울 상황에서 세트피스로 실점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방 지역에서 앞쪽으로 한 번에 넘겨줬습니다. 하프라인 근처. 자, 화성이 다시 볼을 따냈고 왼쪽 측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용훈 왼쪽에서 받아줬고요. 서정진 앞쪽 찔러주지만 울산 시민 축구단의 수비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경합 과정 넘어집니다. 초반부터 선수들이 이제 기싸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하게 압박하고 벌써 두 차례나 나왔습니다. 자, 화성은 좁은 공간에서 조금 빠르게 패스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또 실점을 했던 세트피스이기 때문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서정진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전방으로 길게 박스 안쪽 헤더 클리어링. 자, 뒤쪽으로 나왔고요. 박태웅 살짝 찍어줍니다. 왼쪽 측면. 자, 하지만 패스가 살짝 길게 가면서 바깥쪽으로 흘렀습니다. 화성은 아무래도 왼쪽 측면을 아마 많이 노릴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서정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뭐 발재간이라든지 크로스라든지 또 마무리까지도 지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네. 워낙 K리그에서 또 오랫동안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굉장히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성환 선수가 또 앞쪽까지 나와 있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끊어냈고 왼쪽 측면입니다. 수비 달라붙고 있고요. 자, 이번엔 굴절되면서 아웃됐습니다. 자, 박준태 선수가 빠르게 압박을 붙으면서 공격권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울산은 세트 플레이에서 약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제 7라운드, 9라운드 코너킥에서 실점을 했는데 아마 화성이 이거를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잘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신장적인 부분만 보자면 사실 전혀 뒤처지지 않는 울산인데 유독 또 세트피스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장면에서는 전혀 뒤질 게 없는데 이 선수들이 집중력이 아마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사실 살짝 풀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이 약점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짧게 내줬고 박준태 살짝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자, 이번엔 울산이 빠르게 탈출해내고 있고요. 전방으로 길게 내줬지만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아직은 경기 초반이지만 화성이 경기를 좀 주도하면서 상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잡고 점유율 자체도 화성이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울산 시민은 이 상황을 조금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뭐 아직까지는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뭐 상황을 살펴가면서 봐야겠지만 지금 볼 전달이 되지도 않고 있고요. 볼 간수조차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미드필더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랜만에 또 공격권을 가져오는 울산이고요. 지금부터 다시 공격을 천천히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경기를 많이 뛰지 않았던 선수들이 라인업에 대거 이름을 올리다 보니까 조금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도 약간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아마 경기 초반에는 조금 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네. 자, 앞쪽으로 길게 스로인 머리로 끊어냈고요. 다시 떨궈줬습니다. 자, 가운데 쪽 잡지 못했고 뒤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마틴. 자, 지금은 조금 처리가 밀렸습니다. 자, 왼쪽 측면 굴절되면서 아웃됐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공을 잡았던 마틴 선수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선발 출전한 거거든요. 네. 용병으로서 골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뚜렷한 활약이 없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뺏어냈고 가운데 쪽 차단됐습니다. 자, 마틴이 또 9라운드에서 한 경기만 뛰었었는데 자, 지금은 카드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깊은 태클이 들어가면서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엔 조금 위험한 장면이 이어졌고요. 그렇죠. 지금은 발이 깊숙하게 들어오면서 여기서 걷어차면서 다리가 높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볼이 방출된 이후에 다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위험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늦은 태클이었기 때문에 주심이 경고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이 프리킥을 얻어냈고요. 다행히 또 큰 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수들이 부상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즌 중반으로 가면서 컨디션 관리, 또 몸 상태 관리가 중요한데 잘 농사를 져놓고도 이런 부상 때문에 망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선수들이 플레이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원종 선수는 이제 경고가 3차례 누적돼서 다음 경기 징계를 받고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것 또한 전력 누수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선수들이 카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시즌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카드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신경 쓰고 플레이를 이어 나가야 됩니다. 경기 초반이지만 오늘 파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확실히 두 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경기거든요. 자, 지금 오늘 경기를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두 팀의 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경기만 이겨도 선두구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고요. 네. 또 화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9위인데 이긴다면은 또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두 팀 다 양보할 수 없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화성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두 팀의 승점은 또 같아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과연 누가 승점 3점을 가져가냐 이 싸움인데 어느 팀도 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머리로 떨궈졌고 오른쪽 측면. 자, 이미 수비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 자, 박태웅이 마지막에 걷어냈습니다. 화성의 수비가 오늘 굉장히 숫자도 많고 전술적으로 잘 짜여진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울산 선수들이 뭐 공격 진영으로 거의 넘어온 기억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을 잡기도 어렵고 지금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자, 확실히 울산은 조금 공격을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자, 반면에 화성은 든든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봤는데 바운드 되면서 연결이 됐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도형 앞쪽 찔러줍니다. 왼쪽 측면. 연결됐어요. 자, 박스 모서리 근처 잡아넣고 자, 왼쪽으로 찔러줍니다. 자, 서정진 살짝 템포가 죽었는데요. 자, 이미 선수들은 자리를 잡고 있고 자, 계속해서 볼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 김도형. 자, 템포 잡고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클리어링. 자, 뒤쪽으로 흘러나왔고요. 다시 공격권은 화성이 가져왔습니다. 자, 박스 안쪽 다시 넣어줍니다. 높게 헤더 클리어링. 조혜찬이 또 차분하게 바깥쪽으로 걷어내줬습니다. 지금 화성이 공격 작업에서 거의 1분 넘게 공을 소유하면서 왼쪽 오른쪽 공을 넘기기도 하고 또 올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공격을 했거든요. 울산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골 찬스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세트피스로 연결이 됐잖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 화성이 점차 경기력을 찾아간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쪽 찔러줍니다. 헤더 뒤쪽 흘렀고 왔어요. 때립니다. 굴절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할 뻔했습니다. 지금은 또 손에 맞지 않았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서중진 선수가.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심지혁이 올려졌고 뒤쪽으로 흘러나온 볼을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워낙 또 순식간에 흘러갔기 때문에 제대로 좀 보기가 어렵긴 했었는데 조금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서중진 선수가 잘 잡아놓고 이제 슈팅까지 연결을 했는데 수비에 맞고 나갔고요. 울산은 확실히 지금도 보시겠지만 세트피스에서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계속 수비를 놓치고 있어요. 네. 자, 지금은 박스 안쪽에서 경합을 하는 선수들에게 조금 주의를 주어졌고요. 자, 화성의 코너킥으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서정진 선수를 그냥 노마킹 상태로 놔뒀거든요. 울산 네. 수비가. 그렇죠. 자, 박태웅 가운데 쪽 봤습니다. 아크 아, 정면 좋아요. 때립니다. 오, 골대!
들어갑니다. 화성이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 자, 지금은 정말 벼락 같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이 코너킥 상황에 약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지없이 코너킥 상황에서 선수들이 뒤에 주는 볼을 잡지 못했고요. 완전히 선수를 놓치면서 중거리 슈팅을 허용하고 이것이 골대를 맞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용훈 선수가 이번 시즌 첫 번째 골을 마수거리 골을 기록했습니다. 공용훈 선수도 오른발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 이거를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울산이. 네, 그러다 보니까 구석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또 실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화성의 전략이 워낙 잘 준비됐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경기 초반부터 좌우로 굉장히 흔들어주면서 울산 수비를 쪼갰고요. 거기에 만들어진 코너킥 찬스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수차례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득점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 정말 비등비등한 경기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조금 화성이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화성이 경기 초반 매서운 공격을 보여주면서 득점까지 성공을 했는데 오늘 화성이 이 경기 가져간다면 중위권, 상위권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울산 시민도 이제 동점골을 넣기 위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틴 앞쪽으로 쳐놓고 달립니다. 마틴 좋아요. 벗겨냈고요. 자, 마틴 왼쪽 측면 살짝 찔러줬습니다. 계속 황지윤 맞춥니다. 앞쪽으로 마틴 왼쪽 측면. 자, 이번엔 빠르게 쳐냈습니다. 좋은 스피드를 보여줬던 마틴인데요. 수비수 2명을 그냥 스피드로 벗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틴 선수가 개인 능력은 분명히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용병으로서 탄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계속 팀이 볼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미드필더까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격 진영에서 더 많은 볼을 잡아야 득점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울산으로서는 볼 배급을 더 원활하게 해줘서 마틴 선수가 득점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료 선수들이 다 같이 조금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고요. 또 연계까지 연결이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코너아크 부근 마지막에 발에 맞고 나갔습니다. 자, 마틴 선수가 또 전방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 입장에선 조혜찬 선수를 좀 미드필더로 더 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미드필더에서 전혀 플레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혜찬 선수를 올려서 점유율을 늘리고 또 찬스를 만들어가는 전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왼쪽 풀백에 있는 조혜찬 선수가 사실 가운데에서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강점이 분명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뭐 좀 더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전략에서 조금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울산 시민축구단입니다. 이제 원정을 떠난 팀이 전반 초반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아마 들고 온 플랜이 아마 윤균상 감독 입장에서는 틀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전반 초반에 좀 실점하지 않고 가져가고 후반에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겠다 이런 플랜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 전반 초반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전술적인 변화를 빨리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교체 카드가 오늘 경기 예상과는 다르게 빠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양우 선수라든지 박백은 선수라든지 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교체 카드를 좀 더 빨리 꺼내들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자, 화성이 확실히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려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화성 수비 라인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제 박재환 선수나 최영훈 선수, 조영진 선수, 김성환 선수 꽤 많은 경기를 같이 나와서 이제 손발도 잘 맞거든요. 네, 이거를 뚫기 위해서는 울산 입장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의 수비 라인 부분은 사실 베스트 멤버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자, 울산 시민축구단이 이 수비 라인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화성이 실점이 없는 팀은 아니에요. 분명히 실점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노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 왼쪽 측면으로 크게 벌려줬는데요. 다시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자, 화성은 전혀 급할 거 없이 천천히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홈 경기고 또 먼저 선제골을 넣었고 오늘 경기 날씨도 굉장히 덥기 때문에 체력적인 불안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앞쪽으로 한 번에 찔러줍니다. 뒷공간 노려봤는데 자, 부심의 옵사이드기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눈빛을 마주치고 아마 먼저 들어갔는데 살짝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지금의 시도 자체는 정말 좋은 시도였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울산이 지금 뭐 제대로 된 공격 전개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공격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아무래도 울산의 공격진은 마틴과 이기훈 선수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사실 울산 팬들의 입장에서 많이 보지 못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약간은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기훈 선수도 사실은 수비수거든요. 그렇죠. 물론 대학교 시절이나 공격을 보긴 했지만 전문 공격수는 아니에요. 네. 마틴도 많은 경기를 지속적으로 소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득점을 과연 누가 터뜨릴지 뭐 이런 데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도영이 뒤쪽으로 다시 빼줬고요. 천천히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박태웅. 지금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상대 선수를 조금 끌어들이려는 모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도영 짧은 패스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살짝 내줬고 전진 패스 연결됐습니다. 득점 이후에는 울산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여지없이 화성이 다시 공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혀 조금 경기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울산 시민축구단인데요. 자, 지금도 후방 지역에서 패스를 내주고 있는데 화성은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압박을 붙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전반 초반 이제 득점이 들어가기 전에는 화성이 굉장히 압박을 해줬잖아요. 네. 울산이 볼을 잡지 못하도록 압박을 해줬는데 지금은 사실은 압박을 살짝 늦추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또 후반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주에 세 경기가 한 번에 몰려 있잖아요. 날씨도 날씨인데다가 경기 수도 많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이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이제 힘든 상황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돌파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고요. 울산시민축구단이 오랜만에 준비된 공격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찬스를 한번 잘 살려야 됩니다. 울산 입장에서 지금 사실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자, 지금의 공격을 잘 풀어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장재원 살짝 띄워줬는데 굴절됐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잡아놨고 다시 후방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울산은 조금 더 과감한 플레이로 동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심조심 플레이를 이어간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뭐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만 동점을 위해서는 지금 뭐 전술적인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패스 끊어냈고 앞쪽으로 연결됩니다. 아, 좋아요. 자, 살짝 템포가 죽었는데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길었습니다. 오랜만에 미드필더 플레이가 되는가 했는데 지금은 안쪽으로 찔러준 패스가 사실은 손발이 맞지 않았죠. 그렇죠. 자, 짧은 패스를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그래도 기량은 살아있다 이런 모습은 보여줬거든요. 울산이 못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네. 뭐 4위 팀이니까요. 분명히 저력은 있는 팀이고 뭐 동점골을 넣는다면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선제골 이후에 화성도 공격적인 부분에선 조금은 풀어진 모습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앞쪽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아, 올라옵니다. 마틴. 자, 오른쪽 측면 봤습니다. 박주현에게. 자, 수비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 반대편 높게 띄워줍니다. 박스 바깥쪽. 자, 이번엔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패스가 사실은 약간 제대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선수가 아예 없는 곳으로 가서 화성이 쉽게 볼을 잡을 수 있었죠. 그렇죠. 박스 안쪽으로 좀 넣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더 깊숙하게 넣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벌어지면서 볼이 완전히 상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화성은 천천히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선제골 이후에 전혀 급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은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쓰고 있어요. 네. 지금 득점이 성공을 이미 했기 때문에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볼을 돌리면서 이제 아마 상대의 약점을 좀 찾겠죠. 그렇죠. 자, 화성이 이렇게 선제골을 넣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뭐 4연패 이후에 또 승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7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이런 경기에서 또 보약을 또 승점 3점 마신다면 반전에 또 성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아직까지 리그는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마틴이 끝까지 달라붙습니다. 뒤에서 태클 들어갔고 이번엔 휘슬이 울렸습니다. 위험한 태클이었는데요. 네, 뒤쪽에서 들어가는 태클이었는데요. 백태클처럼 보이긴 했는데 이제 심판이 어떻게 판단할지 카드는 꺼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네. 자, 지금은 공만 터치해낸 것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다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네. 공은 터치는 했지만 무리한 도전으로 본 거죠. 그렇죠.
자, 그래도 공만 터치해내면서 좋은 태클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죠. 저런 자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용병이지만 적극적으로 오늘 미드필더부터 공격 전반까지 압박을 해주고 있거든요. 마틴 선수가 오랜만에 나왔지만 움직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또 마틴 선수가 한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방송에 나온 그 언어 능력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때도 정말 한국말을 잘했는데 그만큼 또 팀과의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치열한 다툼 이후에 주심 에이스를 올렸습니다. 지금은 또 마틴이 가격을 당했다고 하면서 누워 있는데요. 조금씩 과격해지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선수들이 부상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헤딩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손과의 충돌이 있었고요. 마틴 선수는 계속 상대가 팔꿈치를 썼다. 네, 팔꿈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또 양팀 선수들 부상 없이 플레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 주포인 조동건 선수가 부상으로 3경기째 못 나오고 있거든요. 네, 뼈아픈 공백이니까요. 그렇죠. 자,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팀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부상을 당하지 않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동건 선수는 9경기 6골로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상이니까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수 개인의 욕심도 사실 상당할 텐데 그런 걸 그 기록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점점 더 아쉬움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제 팀 입장에서는 이 조동건 선수의 부상이 얼마나 갈지 좀 관심이 모아질 것 같아요. 팬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일단 오늘 경기는 조동건 선수 없이 그래도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김도영이 공을 잡고 천천히 선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울산도 사실 압박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틴이 끝까지 따라가 보는데요. 빠르게 걷어냈고, 자, 조평원, 자, 먼 거리 찔러줍니다. 박스안에 연결됐고 벗어납니다. 자, 완벽한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박성민. 지금은 화성에서 엄청난 실수가 나왔고 이걸 패스까지 잘 연결을 했거든요. 지금 네. 조평원 선수가 완전히 좋은 패스를 넣어줬는데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거의 깻잎 한 장 차이로 벗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슈팅을 때려줬던 박주현 선수였습니다. 또 박성민 골키퍼가 각을 잘 좁히면서 나왔고 또 손을 뻗어서 막아냈거든요. 네, 지금 거의 자신이 한 실수를 자신이 메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울산시민축구단이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조혜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울산시민축구단은 세트피스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헤더 높게 떴습니다. 지금은 머리는 잘 맞췄는데 머리 윗부분에 맞으면서 공이 뜨고 말았습니다. 네, 하지만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고 들어간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울산이 조금씩 이런 작업을 해나간다면 동점골도 기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조금씩 공격적인 부분이 풀리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이고요. 자, 화성 FC는 조금씩 실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박성민이 골킥을 준비하고 앞쪽으로 길게 차줬습니다. 하파인 넘어왔고 머리로 떨궈줍니다. 자, 앞쪽 연결되는 듯 싶었는데요. 자, 다시 공을 찾아왔고 경합 과정. 자, 중원 지역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혜찬. 화성의 선수들은 전반 초반보다는 확실히 빠르게 붙어주지 않고 있고요. 이제 엉덩이를 살짝 뺀 것 같습니다. 수비 라인이 뒤로 빠지면서 선수들이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리는 모습인데요. 너무 또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지금 동점골 또 역전골까지 내줄 수 있으니까 조금 신중하게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잠시 화면에 심재혁 선수가 나왔었는데 참 영양가가 높은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경기 나와서 3어시스트를 기록한 이 기록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뭐 능력은 분명히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요. 네. K리그 경험도 있기 때문에 K3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또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전방으로 길게 끊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오히려 화성의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졌고요. 울산이 다시 천천히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조혜찬 선수가 후방 지역에서 계속 머물러 주고 있는데 사실 조금씩 앞으로 갈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다른 경기들보다 아무래도 뒤에 있기 때문에 공을 만지는 횟수가 오늘 적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울산이 공격을 푸는데도 사실 어려움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전술적인 이유로 뒤에다가 배치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위쪽으로 좀 꺼내는 전술 변화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쭉 넘어집니다. 장재현 선수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번 위치는 상당히 조금 가까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직접 슈팅을 조금 노려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조혜찬 선수 워낙 킥이 좋은 선수니까요. 네. 또 중거리 골도 많이 넣는 선수고 하지만 여기서는 올려주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신장이 또 좋은 이기훈 선수까지 박스 안쪽에 들어가 있죠. 마틴 선수도 있으니까요. 머리를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혜찬 선수와 박주현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위치라면 사실 조혜찬 선수가 찰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 보이긴 하는데 두 선수가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왼발로 감아서 올려주는 편이 헤딩하기는 더 수월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조혜찬 넘어갔고 박주현 자,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때립니다. 높게 떴습니다. 지금은 다소 변칙적인 플레이를 했는데 네, 사실 앞에서 공이 살짝 실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은 첫 터치를 사실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여기서 네, 잔디에 살짝 걸린 것 같네요. 공이 그렇습니다. 잔디에 살짝 걸리면서 제대로 된 터치가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슈팅은 마무리는 잘했지만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신들이 준비한 다른 세트피스를 보여준 울산시민축구단이고요. 점차 조금씩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울산이 점점 분위기를 가져오면서 공격 횟수를 늘리고 있거든요. 네, 화성은 이를 경계해야겠고 울산 입장에서는 이런 찬스를 점점 살리면서 득점을 가져가야겠죠. 그렇죠. 자, 화성도 자신들의 진영에선 압박을 강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살짝 내줬고 박태웅 짧은 패스 주고받습니다. 자, 왼쪽 뒤쪽으로 빼줬고요. 오른쪽 측면 봤습니다. 김도형 자, 전방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자, 전방 헤더 클리어링 뒤쪽으로 오! 자, 하마터면 실책이 될 뻔했는데 김태인 골키퍼가 빠르게 잡아줬습니다. 김태인 골키퍼도 오랜만에 이제 선발로 나왔잖아요. 네, 그동안 박태영 골키퍼가 계속 선발로 나오면서 붙박이 골키퍼였는데 오늘 이런 경기에 나와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선발 출전 기회도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전반전 실점을 하긴 했지만 이제 후반전에 뭐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다른 팀에서 더 많은 경기를 뛰었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 유독 조금 기회를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박태원 선수가 워낙 안정적이에요. 네, 네, 그런 플레이 때문에 아마 윤균상 감독도 선택을 해온 것 같은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새로운 변화를 좀 젊은 선수들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체력 분배도 있고 또 젊은 선수들의 육성과 훈련에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경기에 출전시켜 주고 있습니다. 울산이 볼 점유율을 굉장히 늘려가면서 이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 쪽 내줬는데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이 빠르게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전방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자, 뒤쪽에 수비수가 버티고 있고 오민석이 처리해냈습니다. 자, 김태인 골키퍼가 길게 오른쪽 봤습니다. 자, 경합과정 볼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엔 빠르게 들어가면서 두 선수 간의 경합이 있었는데요. 자, 마지막에 볼을 살려내지 못하면서 화성에게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30여 분을 향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분위기 자체는 화성이 주도하다가 또 울산시민축구단이 주도하다가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 전에 예상한 것처럼 뭐 막상막하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화성이 경기 초반 찬스를 잘 살렸던 것이 지금 승부가 뭐 1대 0으로 스코어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경기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추가골이 어느 쪽에서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자면 아마도 후반전 끝날 때까지는 3골 정도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많은 골을 예상하시네요. 네.
자, 워낙 또 오늘 경기 좋은 찬스들이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더 많은 득점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뭐 무엇보다 골이 시원하게 날려줄 수 있잖아요. 더위를. 그렇죠. 팬들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빠르게 걷어내면서 울산시민축구단이 다시 공격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울산이 공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든 점차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울산이 아무래도 김양호 선수도 지금 빠져 있고 하다 보니까 슈팅 부분에서 좀 마무리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자, 전방으로 길게 던져줬습니다. 머리로 떨궈졌고 잡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뺏어왔습니다. 하지만 패스 미스. 이번에 굴절됐고 가운데 쪽. 자, 화성이 볼을 치고 달리고 있습니다. 김도형. 자, 오른쪽 측면인데요. 자, 이미 수비가 붙어 있었고요. 넘어집니다. 마틴이 조금 뒤쪽에서 달라붙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틴 선수는 수비적인 역할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전방 공격수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조금 경기가 안 풀리는 듯 싶으니 뒤쪽까지 물러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굉장히 큰 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볼이 잘 나오지 못하도록 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네, 자, 왼쪽 공간 열려 있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자, 볼 살려냈고 서정진. 한번 올려봐야죠. 앞쪽에 박동희가 있는데요. 살짝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자, 다시 박스 안쪽으로 투입 돌아섰고, 자, 이번에는 조평원이 빨랐습니다. 자, 그리고 전방으로 다시 한번 끊겼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격권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지금 그라운드에 조금 눕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자, 일단은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한 후에 김도영 선수가 바깥쪽으로 빼줬고, 지금 자, 서정진 선수인가요? 그렇죠.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던 장면에서 조금 충돌이 있었는지 쉽사리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충돌은 있긴 있었는데 두 선수가 여기서 가격이 되는 모습이었네요. 충돌하면서. 네. 자, 지금 장면이죠. 그렇죠. 여기서 볼을 방출한 이후에 상대 선수와의 충돌이 조금 있었습니다. 스터드에 살짝 닿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일어나네요. 네. 다행히 서정진 선수가 곧장 일어나줬고요.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화성 입장에서는 서정진 선수까지 부상을 입는다면 지금 뭐 조동건 선수에다가 서정진 선수까지 빠지게 되면 사실 득점을 할 선수가 부족해지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득점할 수 있는 선수라면 데뷔골을 터트린 또 류재호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수비 선수도 있고 또 심우현 선수도 공중에는 심우현 뭐 유명하지만 네. 또 헤딩이 한 방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래도 뭐 주포라든 조동건 선수, 뭐 서정진 선수 득점 항상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리 조금 서브로서 잘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메인 선수들을 완벽하게 또 보완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또 한창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은 폼도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을 또 넘어서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경기를 뛰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공간 열려 있습니다. 박준태 살짝 줬고 오른쪽 돌아서는 과정. 자, 수비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하프라인 근처에서 다시 뒤쪽으로 물러나고 있고요. 자, 천천히 차근차근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왼쪽 받고 박재환. 자, 쉽사리 조금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전은 10분여를 남겨놓고 있는데 화성은 조금 여유롭게 상대를 끌어들이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성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선제골을 넣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위협적인 장면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뭐 그렇게 위협적인 장면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주도권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혹시나 동점골을 실점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장면에 대해서 또 뭐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위협적인 장면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의 선수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도 울산 선수들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위험했어요. 그렇죠. 화성에서 수비에서 실수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안일한 패스 한 번만 나오게 된다면 바로 또 실점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앞서 박성민 선수의 실수 때문에 뭐 거의 실점과 다름없는 장면이 있었고요. 네. 지금도 수비진에서 가볍게 그냥 공을 돌리는 상황에서 위험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또 경기 주도권을 넘겨주게 됐거든요. 자, 지금 약간의 집중력이 떨어져 보이는 화성FC의 선수들인데 울산시민축구단은 지금 시간을 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조혜찬 선수가 스로인을 준비해주고 있고요. 자, 왼쪽으로 살짝 떨궈졌습니다. 자, 경합 과정에서 코너킥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경기에선 조혜찬 선수가 이제 공을 잡는 횟수가 정말 많아서 저희가 조혜찬 선수 이름을 콜할 때가 많았는데 네,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수비적인 임무에 더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울산시민축구단이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짧게 내줬는데요. 오늘 좀 변칙적인 전술을 많이 들고 왔어요. 자, 올려줍니다. 뒤쪽 헤더!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큰 시장을 갖고 있는 이기훈 선수를 보고 넣어줬는데 자, 골대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짧게 연결하고 뒤쪽에 이기훈 선수를 보고 그대로 연결이 됐는데 연결까지는 잘 됐습니다만 이기훈 선수 머리가 이제 땅에 좀 박는 헤딩이 됐어요. 네. 자, 이런 변칙적인 플레이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전술을 통해서 수비를 좀 흔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화성 수비진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 뚫으려면 다양한 이제 공격 작업이 필요해요. 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울산시민축구단이고요. 점차 골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득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벌써 2번이나 거의 뭐 골과 다름없는 찬스가 나왔거든요. 네. 화성 입장에서는 이를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울산은 이런 장면을 조금 더 만든다면 뭐 동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 분위기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전반 남은 시간에 조금 동점골을 만들 필요도 있잖아요. 울산은 전반에 무조건 동점을 만들고 가는 게 좋죠. 네. 또 후반에 화성이 이제 수비를 걸어 잠근다면 득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박스 안쪽 잡아놨습니다. 자, 지금 마틴에게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자, 마틴과 박성민 선수 간 조금 큰 충돌이 있었고요. 오늘 마틴 선수가 적극적이긴 한데 네. 다소 무리한 플레이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오랜만에 출전하다 보니까 의욕이 넘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보여주고 싶겠죠. 그렇죠. 경고를 결국엔 받았네요. 자, 울산시민축구단의 두 번째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점차 카드 관리도 어려워지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마틴 선수가 지금 경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울산 입장에서는 마틴 선수가 이전처럼 압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경고를 한 장 더 받게 된다면 이제 선수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점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뛰어줬어요 오늘 마틴. 네. 자, 확실히 왕성한 활동량은 보여줬었는데 약간은 무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이 살짝 남죠. 지금 화면엔 잡히진 않았지만 울산 벤치에서도 마틴 선수에게 좀 자제하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네. 자, 박성민 골키퍼가 다행히 바로 일어나줬고요. 자, 프리킥을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울산 시민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마틴을 보고 잘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도 머리에 사실 먼저 맞았다면 뭐 그대로 득점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측면 공간을 활용하면서 점차 살아나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특히 크로스를 이용한 뭐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시도를 과감하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영진. 자, 화성은 역시나 천천히 공격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 넘겨받고 수비가 따라붙습니다. 전진 패스. 패스 좋아요. 짧은 패스를 주고받고 있고요. 자, 김도형 다시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템포를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울산이 그동안 자랑했던 미드필더 플레이를 화성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양 팀이 조금 바뀌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순위와 스코어가 지금 어쨌든 바뀌었으니까요. 네. 플레이 역시도 지금 화성이 굉장히 미드필더에서 잘 짜여진 플레이를 하고 있고 네. 울산은 오히려 뒤쪽에서 한 번에 노리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후반전에도 과연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워낙 또 서브 멤버에 쟁쟁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후반전에 교체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많거든요. 그렇죠. 아마 울산 입장에서는 전반이 끝나자마자 교체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방으로 찔러줬고 잡아놨습니다. 잘 잡았어요. 자, 박스 바깥쪽 수비 2명 사이 빠져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 3명까지는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수비 지역에서 공을 잡자마자 거의 2~3명의 선수가 바로 붙어주거든요. 지금 굉장히 볼을 잘 잡아가지고 버텨주는 데까지 성공을 했죠, 최영훈 선수. 그렇죠. 자, 화성이 오랜만에 상대 진영 깊숙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김도형이 내줬고 심재혁 오른쪽 측면 뒤쪽으로 살짝 빼줬습니다. 자, 다시 차근차근 방향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으로 자, 서정진 찔러줬고 잡아놨습니다. 자, 위치를 조금 흔들고자 계속해서 패스를 주고받는데요. 안쪽 찔러줍니다. 하지만 패스가 길게 가면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박준태 선수가 들어가는 걸 보고 패스를 줬었는데 자, 조금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화성이 차근차근 이제 공격 작업을 해 나가면서 한번 찔러줘 봤는데 살짝 길었죠. 네, 약간은 빠른 패스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화성이고요. 화성은 지금 왼쪽 공격보다는 사실 오른쪽이 다소 약하긴 하거든요. 네, 이제 심재혁 선수가 어리기도 하고 또 돌파력도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사실 마무리 작업은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지막 패스라든지 볼터치라든지 슛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선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또 그런 다듬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심재혁 선수 장점이 굉장히 있는 선수예요. 저돌적이고 또 몸싸움이 그 키는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잘 되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들이 좋아하는 선수기도 하고 서울에서 성남 거쳐서 또 왔는데 뭐 앞으로 또 성장할 가능성 굉장히 큰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간은 3분여가 남아 있고요. 자, 화성은 후방 지역에서 볼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잠시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네, 울산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다시 주도권을 잡아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박준태가 앞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크 정면으로 연결. 화성, 뒤쪽으로 좀 빠졌고요. 화성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좀 강한 압박을 통해서 빠르게 찾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성이 여기서 이제 추가골을 만약 넣는다면 이 경기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순위도 끌어올리고 분위기도 가져가고요. 그렇습니다. 자, 화성은 여전히 여유 있게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짧게 내줬고 왼쪽. 아, 오늘 볼 전개 좋습니다. 네, 정확도가 정말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좁은 공간에서 이 선수들이 톡톡톡 주면서 상대를 교란하면서 또 볼을 공급하고 지금은 마지막에는 사실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는데 네. 이런 뭐 전개는 좋아요. 자, 사실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쉬워 보이지만 원터치로 저렇게 패스를 연결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앞뒤 상황도 다 봐야 되고 또 네. 우리 동료가 어디 있는지도 미리 봐놔야 되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힘이 좀 세다면은 공이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정말 잘 준비해서 온 화성FC인데 자, 울산시민축구단은 이제 2분 남은 상황에서 좀 동점골을 뽑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울산은 공격 숫자를 그렇게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다. 초반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뭐 전술적인 변화가 후반전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갑니다. 그렇군요. 자, 박스 안쪽 들어왔고 오른쪽 측면입니다. 자, 하지만 발끝으로 빼냈고요. 자, 이번에 오히려 박스 안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빼냈고 전방으로 길게 차줬습니다. 자, 볼이 높게 떴고 가슴 트래핑. 자, 볼이 다시 울산시민축구단의 선수들에게 찾아왔고요. 자, 차근차근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혜찬. 자, 크로스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오! 자, 뒤쪽에 볼 살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에 골라인 아웃. 지금도 조혜찬 선수가 공을 잡으니까 날카로운 크로스가 또 왼쪽에서 연결이 됐거든요. 네, 조혜찬 선수가 볼을 더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같은 장면이 조금 더 필요한 울산시민축구단인데 자, 지금 굉장히 네, 날카로웠어요. 그렇습니다. 뒤쪽이 아니고 앞쪽으로 크로스를 올리면서 어쨌든 동료에게 연결은 됐는데 뒤쪽에 돌아간 선수가 조금 늦으면서 이제 찬스까지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괜찮은 시도였거든요. 자, 계속되는 위협적인 공격들이 조혜찬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전방으로 길게 차줬고요. 굴절되면서 높게 떴습니다. 하프라인 부근.
자, 전방 길게. 자, 오른쪽 측면을 노려봤는데요. 자, 이제 정규 시간은 모두 흘렀고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워낙 또 멈추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제 울산은 한번 노려봐야 되겠고 화성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방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머리로 돌려줬습니다. 박스 앞쪽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의 머리로 돌려주는 패스 자체는 정말 좋았는데 자, 동료 선수들이 반응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자, 계속되는 울산의 공격. 울산이 마지막에 좀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남은 시간이 30여 초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화성은 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플레이를 이어가야 되겠죠. 화성 선수들이 전혀 서두르지 않고 사실 울산 입장에선 굉장히 얄밉게 지금 볼을 잘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따라붙기도 뭐고 안 따라붙기도 뭐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측면에서 사실 선수들 보란듯이 공을 돌리면서요. 네. 자, 추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양팀 모두 정말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자, 결국에는 공용훈 선수의 골에 힘입어 화성FC가 한 골 차로 앞서 나간 채 전반이 종료됐습니다. 울산이 세트플레이 약점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도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좀 끌려가고 있는데 후반에 어떤 전술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에 울산시민축구단이 또 얼마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 화성FC는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을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후반전 출발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전술적으로도 그렇게 들고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난 경기에서 다양한 루트의 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값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발, 왼발 뭐 다 가리지 않고 넣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폼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활용해야죠. 아, 열렸어요! 골! 선제골은 평택입니다. 스코어 1대0. 야, 지금은 여기서 득점이 나오네요. 네. 정말 잘 넣습니다. 지금 뒷공간 빠지는 거, 공이 들어가는 것까지 보면서 그대로 밀어 넣었는데 골키퍼도 막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김정훈이 사실 측면을 잘 지배를 하긴 했는데 자, 전방에 어느 순간에 위치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침착함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네. 지금 골키퍼가 준 공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번 튀기면서 그대로 연결이 됐고 아, 김정훈의 침착한 마무리가 원정의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인데 지금 6분밖에 안 됐어요. 네. 찰칵찰칵 셀레브레이션까지. 사진까지 또 인증샷도 찍어줍니다. 연기를 했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좀 측면이었기 때문에 슈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장면에서 득점을 또 만들어내줘야 감독 기대에. 지금은 또 반대로 잘 평택이가 열어줬는데 왔어요. 근데 슛! 골! 추가골! 평택! 최민수! 야, 여기서 지금 추가골이 나오네요. 네, 최민수 지난 경기에 이어서 또 한 번 추가골의 주인공이 됩니다. 2경기 연속골. 그리고 2대0으로 달아나는 평택입니다. 네, 야, 여기 전문가들이 지금 2대0 평택 예상을 아무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청주가 당연히 앞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반 한 골, 후반에도 초반에 이게 득점을 성공을 하면서 달아납니다. 지금은 수비가 사실 앞쪽에 쏠려 있었고 살짝 미스도 있었고요. 최민수 원샷 원킬이에요. 야, 여기서 지금 사이드를 보고 그대로 그냥 슈팅을 발등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카드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하트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보통 저렇게 하트를 뿅뿅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손흥민 선수가 저거를 가장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칙이 선언됐고요. 이 청주는 이종천 선수를 좀 중앙 쪽에 놓으면서 신장을 이용한 플레이를 원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이 활발히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김남규 터치 좋았고 반대 연결. 하지만 패스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충돌이 늘어납니다. 양팀. 그러네요. 중앙 연결 좋았고요. 좋아요. 이한빈 좋아요. 들어갑니다. 김정훈. 야, 이건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올 법한 지금 연계 그리고 마무리까지. 김정훈이 선제골에 이어서 세 번째 득점까지 만들어줍니다. 야, 오늘 경기 이렇게 앞서 나갑니다. 평택 3대 0이에요. 이 점수는 커 보이는데요. 야,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이한빈 선수가 사실 때릴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비어있는 김정훈의 리턴 패스가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모두가 때릴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네. 뒤에 선수를 보고 리턴 패스. 코스를 보는 슈팅이 너무 좋았어요. 야, 여기서 마무리 멋졌고 세레머니까지 오늘 세 골 다 세레머니가 멋있습니다. 네. 슬라이딩 세레머니. 다양한 세트피스를 가져갔던 자 크로스 날카롭게 뒤쪽 갑니다. 골! 선취골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1대0. 자, 지금도 이 돌아 뛰어가는 이 4번 이제 14번의 이민수 선수가 또 머리로 또 마무리를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역시 선수를 놓쳤던 이런 세트피스 장면이 울산시민 축구단에게는 또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후반전 80분이 되지 않은 채 선취골을 뽑아내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 자 이민수 선수가 뒤쪽에서 정말 손을 계속해서 흔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혼자서 멀리 떨어져서 이 돌아뛰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이런 그런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도 붙어주지 않았거든요. 네. 역시 그 빈 공간을 잘 노리고 마무리까지 잘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태원 선수가 일단 쳐내기는 했지만 이 공이 이민수 선수 쪽으로 향하면서 그대로 헤더로 마무리 지었던 이민수였습니다. 자 정말 뒤쪽에서 강하게 손을 들었던 이민수였는데 손을 흔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손을 흔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득점까지 성공. 선두까지 기록을 하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준 뒤에 최근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천안시 축구단도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창원시청 자 축구단. 돌아가고 있어요. 김현성 짧게 양준모. 양준모인데요. 양준모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양준모입니다. 역시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주는 양준모고. 네. 일단은 첫 번째 찬스에서 약간은 뒤쪽으로 형성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원정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양준모 선수가 생각하는 창원시청 이번 시즌 잘 되는 모습 바로 이 선제골 장면을 말했거든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여기서 타협박이 너무나 좋았어요. 네.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이해담 때문에 수비가 약간은 줌칫했고 그렇죠. 첫 번째 수비가 됐지만 그래도 튕겨나온 공을 끝까지 밀어넣었던 양준모였습니다. 자 확실하게 클리어가 되지 않은 볼에 있어서 이 양준모가 골망을 가르는 순간 창원시청이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자 현재 스코어 1대0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네. 이어가고 있는 창원입니다. 양준모가 준비합니다. 자 왼발 헤딩 창원시청이 2점 차로 리드합니다. 신태환인데 지금도 세트피스에서 흘러나온 볼 집중력에 가져갔던 창원이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창원시청이 오늘 경기에서 11라운드 경기에서 경주한 수원을 상대로 정말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죠. 사실 창원이 선제골 이후에 집중력이 조금은 아쉬운 장면들을 이 시즌 전반에 걸쳐서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 2점 차 이 리드는 조금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네. 이번에도 양준모의 발끝에서 출발하는 창원시청의 공격. 그렇죠. 지금도 완전히 신태환 선수를 놓쳤던 경주였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창원 입장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리드를 가져갈 수가 있겠고 경주는 다급해졌습니다. 지금도 차용환 선수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이 장면이었죠. 정말 큰 의미 없이 네, 어느 정도의 변수 같은 것을 잘 생각하면서 또 킥을 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네. 자 뒤쪽에서 안재훈 선수가 또 이준석 선수와 살짝 얘기를 나눴고요. 이준석 자 그대로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안재훈의 선취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0. 자, 모두가 이준석 선수가 때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기습적으로 안재훈 선수가 나타나서 오른발로 잘 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나눴던 그 메시지가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이제 뒤에서부터 전방으로 때려주는 킥력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지금도 굉장히 좋은 이런 가마차기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재훈 선수는 이렇게 되면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장면이거든요. 자, 정말 함성민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함성민 선수도 당연히 이준석 선수가 왼발로 안쪽으로 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미리 움직였는데 네, 이제 한 방을 노리고 또 안재훈 선수가 잘 슈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과 이 센터백 사이의 공간들을 지금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이 이번에 오른발로 자, 준비합니다. 좋아요. 들어갑니다. 추가골 윤병권입니다. 자, 윤병권 선수를 노리는 정확한 크로스를 또 이준석 선수가 올렸고 네, 혼자 서 있었던 윤병권 선수가 머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득점은 안재훈 선수가 기록했다면 이번에는 윤병권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올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이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윤병권 선수인데 네, 이 장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 그리고 위치 선정을 또 가져갔었습니다. 네. 자, 이준석 선수가 정말 경기 초반부터 날카로운 킥력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왼발로 계속해서 올렸었거든요. 이번에는 오른발로 시원하게 감았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FC 목포 입장에선 이 세트피스 맨마킹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선수들의 시선들이 모두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이 뒤에 혼자 남아있던 윤병권 선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자, 확실히 최용우 이 앞선에 있는 선수들을 아무 조금은 집중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강릉의 수비진이고. 그렇죠. 자, 지금은 스피드 좋습니다. 좋아요. 올려줬는데. 오, 세컨볼 사이드 쪽에 슛! 선제골 강릉입니다. 스코어인데요. 네, 심광호 선수가 세컨볼 싸움에서 집중력을 발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사실은 차강 골키퍼의 선택, 차강 골키퍼의 실책이 조금은 아쉬운 장면입니다. 네. 저는 사실 골키퍼가 잘 잡았습니다라는 멘트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김동률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크로스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차강 골키퍼와 그러니까 지금은 수비진과의 실수가 좀 있었어요. 네. 서로 공을 미루다가 이 공이 심광호 앞에 떨어지게 됐고 결국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쓸 수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같은 팀으로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돼요.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 동점골이 바로 터집니다. 스코어 1대1. 네, 역시나 배천석 선수가 그래도 박스 안에 투입이 됐을 때는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김창대 선수가 후방에서 이 빠르게 크로스 선택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직전에 세트 플레이 장면에서 강릉 선수들이 계속해서 공격수를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배천석 선수가 배우 공간으로 침투를 가져갔을 때 권승리 선수가 좀 타이트한 마크를 놓치다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배천석 선수가 헤더를 시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두 선수의 시도로 인한 전진으로 인한 배우 공간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강릉이거든요. 네. 자, 지금도 수비 좋았고요. 네, 빠르게 또 경합 시도하고 있는 1대1 강릉입니다. 붙여봅니다. 네, 김동률 빨라요. 나왔어. 김동률. 이거는 해결해줘야 돼요. 김동률. 김동률. 스코어 1위. 와, 김동률. 강릉은 오늘 경기 정말 컨셉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김동률 선수가 전반전에 1대1 찬스 좀 놓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왼발로 시도 똑같이 가져갔는데 기술적인 아웃프런트 킥으로 유호성 선수의 패스 선택이 일단 빠르고 과감했고요. 그렇습니다. 김동률 선수의 속도 좀 막아볼 필요가 있는 기회거든요. 이 패스가 일단 좋았고요. 확실히 스피드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밀고 들어가는 힘 그대로 살려서 아웃프런트 아니고 네, 오른발로 시도를 했습니다. 원샷 원킬 후반전 들어오자마자 바로 득점에 성공하는 강릉시민축구단. 네, 입니다. 다시 한번 붙여줬고요. 잘 떨궈줬어요. 루카스 또 사이드 나가줘야 돼요. 김은선 왼쪽 잘 열어줬고 지금은 크로스 선택 빠르게 해줘야 되고 김창대 올려줬어요. 들어가 있어. 자, 지금은 하마주치 루안 그러나 득점이에요. 네. 이어졌군요. 와, 엄청난 오늘-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정말 대단한 집념, 강릉의 수비, 김해 막판까지의 밀어붙이는 공격력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네, 루안이 결국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마조치 투입
결국 성공했네요. 네, 하마조치가 투입되면서 이렇게 단순해질 수 있었다라는 우려를 보여드리긴 했었는데요. 아, 지금은 너무 완벽한 찬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강릉 선수들이 계속돼서 이 패턴이 하마조치의 머리로 향하다 보니까 강릉 선수들 자, 여기는 다시 화성 종합보조구장입니다. 화성FC 대 울산시민축구단의 K3 리그 13라운드 경기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반전은 화성FC가 한 골 차로 앞서 나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초반에 이제 화성이 코너킥 찬스에서 득점으로 잘 연결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예상과 달리 선제골을 얻어 맞으면서 지금은 끌려가고 있는데 사실 경기력 자체는 전반전에 뭐 비등한 상황이었거든요. 때문에 후반전에 과연 어디서 승부의 추가 기울지 그게 관심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한 골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경기의 향방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언급드렸지만 지금 순위가 4위, 9위 하지만 승점 차는 3점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누가 승점 3점을 갖냐 이거에 따라서 또 리그에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후반전 모두가 집중해서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울산시민축구단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상위 경쟁에 다시 한번 끼어들 수가 있고요. 화성FC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울산시민축구단과 같은 승점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선두인 경주가 뭐 경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지금 울산이 승리를 한다면 승점 동률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울산이 K3 올라오자마자 또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죠. 자, 역시나 다시 한번 유상철 당신의 투혼을 기억하겠습니다. 자, 고 유상철 감독의 추모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요. 자, 전반전 출발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앞으로 할 것이 더 많았는데 너무 일찍 조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뭐 애도의 물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워낙 또 J리그에서 레전드였던 선수니까요. 네. 많은 축구인들 또 축구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정말 많은 활동을 보여줬었던 고 유상철 감독인데요. 부디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심일슬과 함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 밖에 오른쪽이 화성FC, 왼쪽이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전반전에는 조금 약 올리는 듯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화성FC인데 자, 이번 후반전은 또 어떤 경기를 펼쳐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 입장에선 순위가 울산보단 뒤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먼저 홈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플레이에 굉장히 여유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후반전에 과연 그런 여유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관심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좋은 패스가 나왔었는데 화성의 수비진들이 조금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이제 울산 입장에선 좀 더 과감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후반전 초반에 동점골을 가져간다면 뭐 경기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동점골이 늦게 나온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승점 3점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볼을 지켜주면서 공격권은 울산시민축구단에게 갔습니다. 자, 오민석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 경기에서 이제 오민석 선수가 2골이나 넣으면서 그렇죠. 승리를 가져가는데 일조를 했는데 오늘도 사실 울산 입장에서 오민석 선수가 볼을 많이 잡지 못했어요. 물론 수비 진영이긴 합니다만 뭐 그렇다 찬스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헤더 클리어링 높게 떴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자, 오민석 선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경기 데뷔골과 추가골까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또 터트려줬잖아요. 멋있는 득점을 해주면서 팀의 활기를 또 불어 넣었는데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뭐 수비에 충실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좋은 찬스가 난다면 또 득점을 이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프리킥으로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자, 왼쪽 측면 길게 줬고 자, 서정진 반대편을 봤는데 마틴이 공을 잡습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틴. 자, 마틴 수비 앞쪽에 두고 있는데요. 때립니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넘어지면서 끝까지 슈팅을 때려봤던 마틴이었습니다. 마틴 선수가 오늘 확실히 뭔가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선발 출전하면서 전반전에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에도 시작하자마자 첫 슈팅을 이제 한번 때려봤네요. 자, 왕성한 활동량 그리고 좋은 스피드를 보여줬던 마틴 선수고요. 자, 이번에 오른쪽 측면 살짝 돌려놨습니다. 자, 뚫어냈고 안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발에 걸렸습니다. 자, 화성의 프리킥.
지금도 심재혁 선수가 한번 특유의 돌파를 한번 해봤는데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 저런 투지를 통해서 또 파울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 심재혁 선수가 서울 있을 때부터 별명이 약간 우당탕탕 드리블 뭐 네. 이런 수식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다소 투박할 수는 있지만 또 과감한 이런 게 또 장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한때는 또 구리 룬이라는 별명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과감함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자, 박스 안쪽. 자, 빠르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하지만 이미 뒤쪽에 수비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머리로 떨궈줍니다. 헤더 클리어링. 자, 넘어졌지만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빠르게 조영진이 뒤쪽으로 보내줬고요. 자, 애매하게 떴습니다. 바깥쪽으로 내보내면서 울산시민축구단의 스로인. 자, 지금은 조금 마음이 급한 모습이었네요. 지금은 좀 아쉬웠네요. 네. 바로 스로인을 할 수 있었는데 뭐 공이 미끄럽다 보니까 놓쳤어요. 그렇죠. 좀 마음도 앞섰던 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길게 줘봤는데요. 자, 패스가 길게 가면서 합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방금 저 스로인 상황만 하더라도 바로 연결이 됐다면 또 좋은 찬스, 골 찬스가 나왔을 만한 장면이었는데 자, 사소한 실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 후반에 사실 실수가 조금씩 양 팀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 실수가 오늘 경기를 가를 수 있거든요. 네, 때문에 선수들이 모두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쪽 돌아섰고 볼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잘 수비 돌았어요. 벗겨내고 왼쪽 측면. 자, 이번에 살짝 잡고 있고요.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받아놨고 좋아요. 다시 내줬고 때립니다. 좋아요. 떴습니다. 자, 지금은 조평원 선수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울산이 왼쪽 측면에서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네, 크로스가 공격까지 연결이 됐고 그걸 또 잘 잡아놨는데 이제 슈팅이 다소 뜨고 말았어요. 그렇죠. 자, 지금은 가슴으로 잘 받아줬고 또 잘 내줬습니다. 지금은 정말 잘 잡아서 내줬는데 임팩트가 잘못되면서 살짝 높게 뜨는 슈팅이 나왔고요. 울산 시민으로서는 조금은 두고두고 아쉬울 만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늘 잔디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네. 100%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슈팅을 하거나 패스를 할 때 좀 더 임팩트를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울산 시민축구단의 선수들이 앞쪽까지 강하게 붙어주고 있고요. 자, 전방으로 길게 머리로 끊어냈습니다. 그래도 울산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게 지금 후반 초반에 주도권을 좀 가져가면서 슈팅을 벌써 2차례나 만들었거든요. 네, 지금도 실수가 나왔는데 이런 실수를 좀 줄여야지 동점골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조혜찬 선수가 빠르게 가고 있었는데 발 앞쪽에 패스가 오면서 상대에게 공격골이 넘어가는 장면이 있었고요. 아직까지 울산은 전술적인 큰 변화를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에 실점을 내주긴 했지만 전술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런 판단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뒤지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전술적인 변화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또 지금 상황에서 전략이 조금 잘 들어맞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계속 공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충분히 좋은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후반 초반 볼도 많이 만지고 또 점유율도 가져가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어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오른쪽 측면에서 박동희의 돌파였는데 유니폼을 잡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유니폼이 굉장히 늘어질 정도로 수비를 해줬는데 어필을 해보는 모습입니다. 자, 앞쪽에 두고 돌파를 시도하는 장면이었고요. 유니폼이 거의 벗겨질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런 장면에서 또 유니폼이 가끔 찢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유니폼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찢어집니다. 네. 기능성이기 때문에 내구성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김신욱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유니폼이 찢어서 보일 정도로 살이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렇죠. 자, 이번 프리킥은 박성민 골키퍼가 빠르게 잡아냈고요. 박성민 골키퍼가 전반 초반에도 상대 슛을 잘 막아냈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선방도 정말 감각적인 선방도 한번 보여줬고요. 그렇죠. 그 사실 들어갔다면은 동점골이었고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자, 앞쪽으로 살짝 띄워줬는데요. 머리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확실히 템포가 조금 빠르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양 팀이 뭐 전반전에 워낙 치고받고 했고 후반전에도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때문에 양 팀 모두 템포를 너무 빠르게 올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기회를 잡겠다 이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자, 오른쪽 길게 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패스들을 조금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울산이 최근 경기에서 실수가 다소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네. 오늘 경기도 뭐 잘 풀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수비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자, 네이버 댓글로 또 마틴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레스코 마틴이라고 화이팅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마틴 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많은 팀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틴 선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팬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소통이 팬들이랑 잘 되잖아요. 네. 언어가 또 통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송에서 인간적인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그렇죠. 방송에 한번 나감으로써 이제 팬들이 확 늘어났다 그런 네.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방송이란 게 영향력이 정말 클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또 예능적인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뭐 인간미도 보여주고 네. 뭐 그러면서 또 팬들이 느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마틴을 응원해주는 팬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게 또 울산시민축구단을 응원하는 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마틴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꾸준히 해준다면 울산 팬분들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마틴의 발에 맞고 나갔고요. 자, 화성의 스로인으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공격권을 잡고 있고 앞쪽으로 길게 머리로 방향을 돌려줬는데 상대에게 공을 뺏겼습니다. 자, 박주현 오른쪽 측면. 지금도 여기서 실수가 나왔네요. 네, 선수들 간의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패스는 정말 지양해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단순한 볼 전개 작업인데 여기서 자꾸 지금 실수가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네. 뭐 다른 장면이 아니고 같은 장면에서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분위기를 뭐 가져가다가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장면 좀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 전혀 급할 게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좀 벌려주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었는데 우리 공격수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뒤로 좀 늦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선발이 맞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엔 반대편 왼쪽을 봤습니다. 볼을 잡아놓고 조예찬이 살짝 밀어줍니다. 마틴. 자, 마틴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조예찬에게 크로스 올렸지만 발에 걸렸습니다. 자, 심지어 여기 딱 크로스가 올라갈 공간만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화성 선수들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계속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다리면서요. 그렇죠. 자, 후방 지역에서 볼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비 숫자를 늘리진 않았지만 화성이 어느 시점이 되면 수비 숫자를 분명히 늘릴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울산 입장에선 공격을 풀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적게 남다 보면 화성은 이제 수비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수비가 강한 팀이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네. 자, 이번에 마틴이 뺏어냈습니다. 왼쪽 측면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자, 하지만 박재환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마틴 선수가 점점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전반보다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즌 중반까지 뭐 제대로도 경기를 못 뛰었었는데 최근 조금씩 기회를 잡으면서 이제 폼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폼이 많이 올라온다면 무서워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태클로 끊어냈고 자,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전 장면에서 선수를 밀었다는 판정인가요? 네. 자, 지금 장면이죠. 자, 선수들이 조금 엉키는 장면이 있었고 태클로 공을 뺏어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태클은 지금 정확하게 공만 잘 가져왔는데 그 전 장면에서 이제 경합 상황에서 다소 미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네. 자, 앞쪽으로 길게 붙여줍니다. 왼쪽 측면. 자, 머리로 떨궈줬고 다시 넘겨줍니다. 자, 역시나 화성은 또 잡자마자 짧은 패스들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플레이를 지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리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오른쪽으로 길게 자, 천천히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오른쪽 측면 길게 쳐놓고 뛰어가는데요. 파울이 주어집니다. 지금도 마틴 선수가 강하게 좀 수비를 해봤는데 마틴 선수는 카드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벤치에서도 경고를 받자마자 조심하라고 신호를 줬거든요. 그렇죠. 지금 카드가 있다는 걸 선수들이 뛰다가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위험해지니까요. 자, 오른쪽 측면 박스 안쪽 들어왔고 살려냈습니다. 자, 다시 빼줬는데 오른쪽에 심재혁 공을 울산시민축구단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엔 빠르게 공격을 시도해봤던 화성 FC인데 자, 박스 안쪽에서 위험한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 집중력을 끝까지 잃지 않으면서 이제 공에 달려들어 봤거든요. 네, 살짝 좀 길면서 공이 나가긴 했는데 좋은 시도였죠. 그렇죠. 자, 앞쪽으로 길게 높게 떴습니다. 자, 엉키면서 볼이 흘러나왔는데 울산 시민축구단에게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자, 아직까지 또 조해찬 선수가 많이 올라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역시나 전반전의 전술 그대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윤균상 감독이 어느 시점에 좀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 네, 이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서브에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렇죠. 김양호 선수도 있고 박백은 선수도 있고 김태훈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카드를 과연 어느 시점에 어떻게 꺼낼지, 이게 오늘 승부에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학철 감독도 충분히 서브에 좋은 선수들을 많이 앉혀놨는데 아직까진 교체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플레잉 코치 심우현 선수도 있고요. 네, 또 미드필더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기한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또 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선수를 과연 어느 시점에 기용할 것인지 이것도 좀 관심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K3 리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선수들이 거의 멀티플레이어로 여러 군데 포지션을 소화한다는 걸 아실 것 같아요. 성적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상위 리그보다는 좀 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젊은 선수들도 활발하게 기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하게 기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기훈 선수가 넘어지면서 프리킥을 얻어왔고요. 울산은 이런 기회를 좀 살려야 됩니다. 자, 이번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한 차례 보여줬었잖아요. 자, 조해찬 선수와 박주현 선수가 지난번처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비슷한 위치에서 준비하고 있고 선수들은 페널티 박스 라인에 맞춰 서 있습니다. 자, 신장은 양팀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해찬과 박주현, 이번엔 어느 선수가 찰지. 자, 박주현 넘어섰고 조해찬 크로스 올려줍니다. 안쪽 헤더 클리어링. 자,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찔러줍니다. 박스 안쪽으로. 자, 오른쪽 측면 박주현 높게 띄워줍니다. 자, 이번에 살짝 길게 갔는데요. 펀칭. 살아있어요. 자, 살아있습니다. 뒤쪽으로. 자, 박스 바깥쪽으로 마틴. 자, 왼쪽 측면입니다. 올려야죠. 자, 마틴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잡아냈습니다. 자, 이번엔 박성민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잡아냈습니다. 지금도 울산이 시도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측면 그리고 올려서 헤딩을 노렸는데 박성민 골키퍼가 오늘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안쪽까지 빠르게 올라가 봤고요. 자, 박동희 선수가 정말 긴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려가 봤습니다. 울산이 공격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도 늘어나고 있고요. 자, 또다시 분위기를 타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인데 화성FC는 이 분위기를 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탔을 때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현재 정규 시간에 29분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살짝 끊어냈고 왼쪽 측면 태클로 바깥쪽으로 빼냈습니다. 자, 마틴 선수가 확실히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측면으로 좀 빠져주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후반전에는 중앙이 아닌 왼쪽 측면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네. 크로스도 이어주고 또 드리블로 돌파까지 해주고 조해찬 선수와도 발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차 조금씩 스로인을 통해서 상대 진영 깊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해찬 선수도 점점 공을 많이 만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울산이 해야 되는 플레이가 바로 이런 플레이들이거든요. 자, 이번엔 경합 과정 머리로 떨궈줍니다. 박스 안쪽 걷어냈고 왼쪽 측면. 자, 살려냈습니다. 살았어요. 박스 모서리 근처 이기훈. 자, 돌아섰고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잡아냅니다. 자, 박성민 골키퍼가 이번에도 안정적으로 잡아냈습니다. 오늘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성민 선수입니다. 네, 확실히 공중볼 처리 능력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볼이면 족족 다 따내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은 또 선수들 간의 충돌이 있었고요. 자, 서정진 선수와 장재원 선수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서정진 선수도 전반전부터 강하게 이제 상대와 부딪히면서 파울을
뭐 하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네. 자, 지금은 손을 조금 높게 썼다는 판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이 다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혜찬이 선수들을 조정해주고 조금은 받으러 와달라고 표시하는 것 같은데요. 조혜찬과 마틴이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흘려보내줬고 뒤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마틴 네. 선수 경고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불필요한 파울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체가 되는 것 같죠. 네. 자, 11번의 마틴을 빼주고 16번 김태훈 선수를 투입하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아무래도 마틴 선수가 경고가 있기도 했고 네, 전반전부터 많이 뛰어줬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아마 교체가 되면 마틴 선수가 제일 먼저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윤균상 감독이 첫 카드로 마틴을 빼고 김태훈 선수를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훈 선수가 또 8경기에 나와주면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자, 윙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태훈 선수가 과연 후반전에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훈 선수도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잘 터트려주는 선수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도 팀을 살려내는 골을 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심재혁 선수가 넘어지면서 파울을 얻어냈고요. 자, 이번엔 화성이 오랜만에 세트피스를 준비하겠습니다. 김태훈 선수가 또 지난 시즌에 구단 첫 해트트릭을 또 기록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득점력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발끝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태훈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 후반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심재혁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화성 역시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울산시민축구단은 이 세트피스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이 세트피스에서 정말 실점이 많기 때문에 네. 집중을 좀 해야 되고 화성은 그걸 노려야겠죠. 그렇죠. 자, 심재혁 박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헤더 클리어링 높게 떴고 안쪽 찔러줍니다. 살았어요. 자, 때립니다. 벗어납니다. 지금은 정말 강력한 슈팅이 나왔었는데요. 그쵸, 여기 충돌이 있긴 했는데 심판이 네. 그대로 진행을 시켰고요. 자, 일단 리플레이 상황 같이 보시죠. 그쵸, 여기서 충돌은 있었는데 네, 일단은 진행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또 공격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쵸, 김성원 선수가 잘 돌면서 슈팅까지는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공을 잘 잡았고 터닝 슛까지 연결을 했는데 공이 살짝 빗나갔어요. 네, 공룡훈 선수도 또 큰 부상이 아닌지 바로 일어나서 뛰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화성으로서는 2골 차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절호의 찬스였는데 이걸 놓쳤네요. 네. 반면 울산 입장에서는 이거를 실점을 했다면 오늘 경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은 집중력이 떨어졌었거든요. 자, 오른쪽 박동희. 점점 불을 뿜고 있어요. 자, 박스 안쪽 접어놨습니다. 수비 2명 사이 넘어집니다. 자, 그대로 경기 진행시키고요. 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돌파를 시도해 봤는데요. 마지막에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지금도 파울을 선언을 했는데 네. 화성 벤치에서는 볼이라고 볼 보고 들어간 게 아니냐 항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다리를 걸긴 했어요. 네. 자, 울산시민축구단이 공격권에 가져왔고요. 천천히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 측면. 사실 왼쪽 측면 말고는 공격을 많이 시도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울산 시민이 후반전에는 왼쪽에 이제 조혜찬 선수와 마틴 선수로 재미를 좀 봤는데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후반전 김태훈 선수가 들어왔는데 자, 찔러주는 과정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갔고요. 자, 이번엔 골라인 아웃되면서 화성의 골킥으로 재개되겠습니다. 정규 시간도 어느새 23분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후반전 경기는 조금 더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인데요. 양 팀이 치열하게 정말 미드필더 라인부터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득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네. 어느 팀에서 터질지. 자, 누군가 그 기침이 나올 때 간질간질하는 그 느낌처럼 자, 약간 답답한 느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딱 그 느낌 같습니다. 네. 자, 돌아섰고 오른쪽으로 찔러줍니다. 자, 이기훈이 잡고 자,
자, 살짝 쳐냈는데 박스 안쪽으로. 자, 이기훈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조영진이 처리해냈고요. 서정진 짧은 패스. 반대편으로 길게 공간 열려 있습니다. 김도형 잘 빠져나왔습니다. 자,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앞쪽으로 길게 차줬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끊어냈고요. 지금 정확도가 좀 아쉬웠네요. 네. 자, 울산시민축구단이 바로 또 역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패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오른쪽 측면 돌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스피디하게 가면서 크로스까지도 좋았는데 정확도가 살짝 뒤로 가면서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이 될수록 선수들의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잔디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은 데다가 선수들이 전반에 많이 뛰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또 의아스러운 것이 교체 카드는 아직 한 장밖에 꺼내 들지 않았습니다. 화성도 경기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좀 변화가 필요할 순간이 올 거거든요. 네.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도 관심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이 뒤쪽에서 공을 돌려주고 있고요. 자, 역시나 또 어느 정도 약 올리는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볼을 굉장히 잘 돌리고 있어요. 네. 지금은 실수가 나왔지만 그래도 볼을 잡았을 때 화성 선수들이 굉장히 연습이 많이 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플레이 자체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묻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박동희 오른쪽 측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꺾어줍니다. 박스 안쪽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이번에 흘러나왔고 살짝 떨궈주는 과정에서 파울이 주어집니다. 지금 발이 굉장히 좀 높았다 이런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처리하려다 보니까 어깨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울산시민축구단이 김양호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결국에는 김양우 선수가 나옵니다. 팀에서 네. 최다골을 넣고 있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또 득점왕을 공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선수기도 하죠. 오늘도 서브에 앉았었기 때문에 언제 들어오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네, 후반 69분에 이제 들어와서 남은 시간 뛰면서 득점을 좀 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박주현 선수를 조금 빼주는 모습입니다. 자, 김양호 선수와 박주현 선수가 교체가 됐는데 사실 박주현 선수는 그대로 지켜봐도 될 만했거든요. 오늘 뭐 활발하게 뛰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는 교체 카드를 꺼내드려야 할 시점이거든요. 네, 변화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이 이제 다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력적으로 김양호 선수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더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김양호 선수 뭐 힘도 있고 득점력도 있고 뭐 오늘 경기에서 뭐 동점골, 역전골까지 넣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자, 이번엔 화성의 스로인으로 재개가 되겠고요. 자, 지금은 또 저희 중계 화면을 보면서 기록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 뒤쪽 후방 지역에서 경합이 붙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넘어졌지만 일단은 공을 바깥쪽으로 빼줬고요. 자, 플레이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갑니다. 양팀 모두 점점 파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격한 파울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 됐고요. 지금도 뭐 과격한 장면이었다기보다는 두 선수가 볼을 다투는 장면에서 팔에 또 맞았다 그런 제스처로 보이거든요. 네. 자, 최용훈 선수가 또 바로 일어나 줬고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 자, 지금은 심판들에게 조금 어필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팔꿈치에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주심에게 저 정말 맞았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심은 그래 볼게 뭐 이런 제스처로 보여요. 네. 자, 조혜찬 선수가 또 바로 다가가면서 사과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죠. 그렇죠. 사과를 2번이나 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저런 게 또 페어플레이고 매너플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저런 모습이 스포츠에서는 꾸준히 유지되고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으로 K3에서 페어플레이상을 받았거든요. 네. 굉장히 깨끗한 축구를 한다고 좀 소문이 나 있는 팀인데 이제 K3 올라와서는 사실은 조금 뭐 거칠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상위 리그다 보니까요. K4보다는 네. 조금 더 파울 숫자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받아 넣고 자, 지금은 높게 띄워서 보냈습니다. 자, 애매한 위치에 떨어졌는데요. 헤딩 경합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자, 심재혁이 받아내는 과정에서 공격권은 울산시민축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심재혁 선수가 공을 받아내는 장면에서 손에 살짝 맞은 것 같죠? 네. 약간 어깨를 낮추면서 받았는데 손에 조금 터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울산 입장에서는 후반에 좀 좋은 경기를 해나가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다가 지금은 다시 또 양팀이 치고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교체 카드를 꺼냈습니다만 두 장이나 꺼냈지만 아직까지 반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좀 나중에 위기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과감한 플레이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방으로 찔러줬고 오른쪽 측면 한번 해봐야죠. 박동희. 자, 박동희 흔들고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꺾어줍니다.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자, 지금도 조영진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길목만 딱 막고 있었습니다. 화성이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리한 도전보다는 기다리는 쪽을 선택을 하면서 볼을 따내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코너킥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울산은 계속적으로 지금 좀 변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대로 한번 갈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네, 조혜찬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길게 올려줍니다. 뒤쪽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화성이 빠르게 조금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크로스 날카롭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 왼쪽 측면 잡아놓고 올려줍니다. 자, 헤더 클리어링. 그리고 아크 정면으로 떨어졌고 화성이 앞쪽으로 전개해줬습니다. 자, 다시 울산시민 축구단이 공을 잡았고요. 템포를 조절하면서 경기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측면 봤습니다. 볼을 끊었어요. 뺏겼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역습입니다. 자, 조영진 가야죠. 앞쪽 찔러줍니다. 가야죠. 박준태 박스 안쪽 박준태 천천히 가고 슛! 슈팅 막아냅니다. 자, 이번에는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김태일의 선방. 아, 왼쪽에서 드리블 정말 좋았고요. 네, 잘 치고 들어가서 슈팅까지도 가봤는데 조금 더 과감하게 측면을 보고 때렸으면 어땠을까. 지금 사실 슈팅이 다소 약했어요. 네. 또 정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서 수비진들이 빠르게 따라 붙으면서 슈팅 각 자체가 조금 좁아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뒤쪽에 또 심재혁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슈팅을 선택한 것까진 좋았습니다만 다소 좀 약했네요. 그렇습니다. 약간은 아쉬움을 남겼던 공격이었고요. 하지만 또 코너킥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 득점이 들어갔다면은 2대0으로 앞서 나가면서 사실상 오늘 경기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네. 자, 왼쪽 측면 뒤쪽으로 살짝 빼줬습니다. 아, 안쪽 찔러줬고 좋아요. 연결됩니다. 자, 올려줍니다. 반대편 헤더 클리어링. 자, 그리고 빠르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서정진이 뒤쪽으로 흘려줬고요. 하프라인 부근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달라붙으면서 뒤쪽으로 공이 굴절됐는데 스로인으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자, 잠시간 경기가 소강 상태가 이어지다가 많은 공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득점은 한 골밖에 나지 않았지만 경기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양 팀이 벌써 슈팅 찬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또 시원한 슈팅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득점은 한 골이지만 뭐 팬들이 원하는 축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머리로 쳐냈고요. 높게 떴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의 스로인. 천천히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압박이 붙어있다 보니까 동료 선수들에게 정확히 보낼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빠르게 걷어냈고 하프라인 넘어왔습니다. 유원종. 오. 자, 심재혁. 심재혁 잡아놨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공간 열려있고. 좋죠. 자, 왼쪽 측면 박준태. 자, 수비 달고 있습니다. 박준태 뒤쪽 빼줬고 서정진. 자, 다시 템포를 조금 죽이고 있는 화성FC입니다. 지금도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공을 가져가겠다. 이게 화성의 플레이로 보이죠. 네, 어느 정도 조금 템포가 늦춰지자 수비수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자, 가운데 쪽 울산시민축구단이 공을 찾아왔습니다. 자, 왼쪽 측면 심재혁이 따라 붙는데 벗겨냈고 앞쪽으로 길게 차줬습니다. 자, 머리로 방향 전환 다시 한번 떨궈줍니다. 자, 하지만 부심에 기가 올라갔고요. 자, 정규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3분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분위기를 타지 않으면 그만큼 또 어려운 시간대이기도 하잖아요.
울산이 아무래도 순위를 앞서고 있는 팀인데 네. 지금 두 골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승점 3점을 위해서는 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과감한 플레이를 해줘야 역전에 성공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화성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조금 더 수비를 두텁게 하면서 승점 3점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은 아직까지 한 장의 교체 카드도 꺼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이 워낙 안정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네. 특히 수비 라인이 굉장히 견고하고 앞쪽에 뛰는 선수들도 압박이 굉장히 좋아요. 후반전에도 계속 유지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박스 안쪽 떨궈줍니다. 자,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르게 빼내줬고요. 자, 뒤쪽으로 살짝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좋죠. 네, 화성이 자, 볼 간수를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박동희 천천히 올라가고 오른쪽 측면 안쪽 넣어주는 패스 끊겼습니다. 자, 좁은 지역에서 계속 경합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경합 과정에서 결국에는 화성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화성FC도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서정진 선수를 빼주고 류재호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공격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전방에서 압박을 기대하는 거라고 할까요? 서정진 선수가 많이 뛰어줬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수비수를 바꾸어주기보다는 같은 공격수를 넣어주면서 그냥 에너지를 좀 살려가는 그런 교체 카드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은 일단 울산시민축구단의 스로인으로 경기가 재개되겠고요. 자, 현재 화면 오른쪽에 잠시 다리가 보이는데 바깥쪽에 조금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먼 거리 때립니다. 막아냈습니다. 기습적인 중거리였는데요. 네. 자, 지금은 닥터가 조금 오늘 경기 플레이할 수 없다고 신호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X자를 보였는데 지금 윤균상 감독 입장에서는 교체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지금은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또다시 경합 상황에서 이제 팔을 사용했다 이런 걸로 보이죠. 네, 아무래도 한 차례 경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경고 이후에는 조금 카드가 자주 나오는 편이죠. 심지혁 선수가 얼굴을 가격당한 모양이에요. 네.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안면부는 또 워낙 위험한 부위이기 때문에 선수들끼리도 조금 조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화성에서는 심재혁 선수가 지금 뭐 프리킥 전담을 하고 있는데 네, 왼발 한번 날카롭게 한번 올릴 필요가 있죠. 그렇죠. 자, 이 세트피스로 득점을 또다시 만들어낸다면 이제 안정적으로 남은 10분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심재혁 안쪽 찔러줍니다. 끊어냈고 높게 떴습니다. 자, 다시 공격권을 잡아왔고요. 자, 울산시민축구단이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박동희 선수가 빠지고 14번의 노상민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지금은 뭐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노상민 선수를 빠르게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상민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선수잖아요. 오늘 뭐 교체로 출전하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좀 새로운 힘을 좀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요. 네. 자, 피치 그라운드 바깥쪽에서 조금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자, 그리고 한 골을 기록한 바 있는 노상민 선수를 넣어주면서 득점 역시 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머리로 떨고 쳤고 앞쪽 연결, 짧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가운데 쪽 좋아요. 벗겨냈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좋아요. 왼쪽으로 심재혁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자,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와, 화성이 한번 거칠게 몰아붙여 봤는데요. 네, 자, 박준태 선수의 슈팅이 정말 이런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심재혁 선수가 볼을 받아서 찼는데 이게 너무 중앙으로 갔고 네, 이후에 이제 넘어지면서 슈팅까지 연결은 잘 했거든요. 그렇죠. 박준태 선수가. 자, 정말 온몸을 날리면서 막아냈던 울산시민축구단이었고요. 자, 다행히 추가 실점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심재혁 선수가 1대 상황에서 이제 득점을 해줬다면 어땠을까 싶은데 네, 그래도
이제 코너킥까지 연결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태웅 선수가 또다시 코너킥을 준비해주고 있고요. 울산 또 집중해야 돼요. 자, 코너킥 높게 올려줍니다. 파포스 쪽 쳐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지금 울산 입장에서는 승점을 위해서는 이제 득점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펀칭해내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요. 자, 프리킥이 주어지면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7분 안에 득점을 만들어내야 하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하지만 화성이 거칠게 저항을 하고 있고 또 오히려 반대로 경기를 주도하기도 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요. 네, 울산 입장에서는 교체 카드를 사용했지만 아직까지 효과가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따라 또 용병술이 잘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사실 이런 모습보다 조금은 빠르게 플레이를 이어갈 필요도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김태훈 선수가 투입은 됐는데 지금 공을 많이 만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마틴 선수가 나간 자리를 뭐 잘 메꿔줘야 되는 상황인데 마틴 선수는 오히려 많은 활동량으로 보여줬는데 지금 김태훈 선수 거의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심재혁 왼쪽으로 아, 찔렀습니다. 심재혁 박스 좋아요. 안쪽 잡아놨습니다. 자, 라인 나갔습니다. 자, 마지막 터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류재호 선수가 또 들어오자마자 좋은 돌파를, 좋은 팀 침투를 보여줬었고요. 지금도 심재혁 선수가 공을 딱 잡고 들어가는 선수를 보고 연결까지는 좋았거든요. 네. 자, 지금은 돌려놓는 과정에서 터치가 살짝 강하게 됐습니다. 자, 류재호 끝까지 붙습니다. 자, 앞쪽으로 찔러주는데요. 하프라인 부근. 뒤로 살짝 나왔고 왼쪽으로 방향 전환. 이제 체력적으로 양 팀이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력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남은 시간 5분은 거의 선수들의 집중력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화성 왼쪽으로 찔러줍니다. 또다시 공격입니다. 잡아놨고 최영훈. 해봐야죠. 최영훈 박스 바깥쪽 최영훈. 자,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진행 때립니다. 굴절됐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넘어진 선수를 위해서 볼을 바깥쪽으로 빼줬고요. 지금은 쥐가 조금 난 것 같습니다. 근육 경련이 오면서 자, 조금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이 오히려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네, 울산 입장에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근육 경련이 온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워낙 많은 시간을 소화해줬기 때문에 사실 정말 힘들 거란 말이죠. 주평원 선수가 또 많이 뛰었어요 오늘. 그렇죠. 필더에서 굉장히 많이 뛰어주면서 볼 배급도 하고 차단도 하고 자신들의 진영과 상대 진영까지 정말 페널티 박스와 페널티 박스를 오가면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제 조평원 선수는 바깥쪽으로 잠시 나갔고요. 자, 다시 울산시민축구단의 스로인으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다시 넘겨주면서 공격권은 가져왔습니다. 이제 정규 시간은 4분여가 남은 상황인데 분위기는 화성이 타고 있습니다. 자, 화성의 스로인 앞쪽으로 길게 돌려줍니다. 오른쪽 측면. 자, 수비가 빠르게 붙고 있고요. 자, 앞쪽에 심재혁을 봤습니다. 오른쪽 측면 수비 2명 붙어 있습니다. 수비 사이 넘어집니다. 아 오늘 심재혁 선수 후반전 플레이는 정말 100점 만점을 줄만 합니다. 네, 측면에서 드리블도 좋고 크로스도 좋고 패스도 좋고 슈팅까지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프 더 볼 상황에서도 침투 자체도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방금 전에도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앞에 동료를 보고 이제 뛰어 들어가면서 결국 볼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또 과감한 드리블 돌파로 프리킥까지 얻어냈고 여기 또 처리를 심재혁 선수가 하잖아요. 그렇죠. 보여줘야죠. 자, 심재혁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이번엔 또 어떤 세트피스를 보여줄지. 자, 상대 오른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심재혁 올려줍니다. 반대편 길게 흘러갔습니다. 자, 뒤쪽에서 다시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짝 빼줬고 김도형. 자, 높게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으로 머리로 떨궈줍니다. 자, 하지만 조평원이 잡습니다. 왼쪽으로 찔러줍니다. 역습을 전개합니다.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 자, 하지만 템포가 조금 죽었는데요. 일단 수비 뚫어냈고 자, 가운데 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측면 길게. 괜찮아요. 자, 이번에 올려줍니다. 굴절됐습니다. 자, 노상민 선수가 오랜만에 볼을 잡고 올려주는데 류채호 선수가 어느 순간 또 자신들의 진영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지금 안쪽에서 이제 투입됐던 선수들은 왜 공을 빠르게 투입을 안 했냐 하면서 그런 제스처를 좀 보냈거든요. 네. 울산심이 좀 더 과감하게, 왜냐면 지금 뒤처지고 있고 시간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과감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자, 짧게 내줬고 돌아섰습니다. 자, 합이 맞지 않았고요. 자, 이번에는 오히려 높게 떴습니다. 살아있어요. 자, 끝까지 달라붙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방으로 차줬고 자, 이번엔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앞쪽 높게 띄워줍니다. 박스 앞쪽까지 헤더 클리어링. 다시 울산시민축구단이 공을 잡았고요. 오른쪽 측면 조혜찬 크로스 올려줍니다. 뒤쪽 헤더 클리어링. 자, 계속해서 번번이 화성의 수비진들에게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곧장 역습을 전개하는데요. 앞쪽에 최영훈을 봤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나요? 자, 오른쪽 측면 최영훈 살려냈습니다. 자, 최영훈 살짝 동료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재혁 다시 템포를 조금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성은 여유롭죠. 네, 시간을 빨리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꺾어줍니다. 머리로 막아냈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볼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박준태. 자, 조영진 선수네요. 자, 왼쪽 투입해줬습니다. 자, 수비가 붙어있는데 전혀 울산시민 축구단의 선수들도 강하게 압박을 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 입장에서는 공격수를 하나 늘린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할 때 빈 공간이 많이 보이거든요. 자, 하지만 또 지금 1분여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강하게 붙어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처럼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조혜찬. 선수가 이제 다시 미드필더에서 볼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저런 모습이 조금 많이 필요했던 울산시민 축구단이었습니다. 다소 좀 늦은 선택 같긴 합니다. 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자, 수비 2명 사이. 한번 보여줘야죠. 자, 뚫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려줍니다. 살아있습니다. 굴절됐고 이번에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김성환이 처리해냈고요. 자, 이제 정규 시간도 모두 흘러갔습니다. 화성의 스로인으로 경기가 재개되겠고요. 잠시 일단 경기가 멈춘 상황입니다. 화성이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수비에서도 사실 큰 실수가 없이 후반전에 가져갔고요. 그렇죠. 자,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후반전에 또 역시나 조금 멈추는 장면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자,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지면서 울산시민축구단도 끝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오늘 화성이 이긴다면 7경기 만에 승리거든요. 그렇죠. 순위도 끌어올리고 분위기도 반전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 찔러줬고 자, 볼을 살려냈습니다. 자, 하지만 터치가 길게 되면서 상대에게 넘어갔고요. 다시 마지막에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자, 화성이 만약 오늘 경기 이기게 된다면 또 오랜만에 홈팬들에게 승리라는 선물을 안겨줄 수가 있잖아요. 또 오늘 관중분들이 200분이나 들어왔잖아요. 네. 또 선착순으로 진행을 했는데 뭐 팬분들이 오셔서 승점 3점 가져가는 기쁨까지 선물까지 챙긴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문기한 선수가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많은 활약을 해줬던 공용훈 선수를 빼줬습니다. 자, 공용훈 선수는 또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많은 활동량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문기한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뭐 최적의 선수니까요. 네. 아마 이제 사실 추가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수비적으로 안정을 더 가져가겠다 이런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의 코너킥. 측면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죠. 네. 자, 선수가 앞쪽에서 막아주고 있고요. 자, 끝까지 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좁은 공간에 서 있습니다. 나왔어요. 자, 뚫어냈고 최영훈 박스 안쪽 최영훈 꺾어줍니다.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때립니다. 막아냅니다. 자, 뒤쪽으로 흘러나왔고 주심의 히스토리 올렸습니다. 오히려 화성이 압박하는 모습이죠. 계속. 네. 오히려 분위기는 화성이 더 타고 더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은 이제 많이 남지 않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1분 30여 초 남짓이 남아있는데
울산 시민축구단이 한 번쯤은 공격을 풀어 나갈 수 있을 시간이잖아요. 이제 중앙에 키가 큰 선수들을 많이 배치하면서 볼을 따내겠다는 건데요. 네. 지금 자, 높게 바운드됐고 자, 이번엔 처리해냈습니다. 가슴 트래핑 이후에 굴절됐고 자, 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넣어줬는데 볼 살아있습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 끊어냈고요. 자, 노상민 빠르게 올라갑니다. 노상민 수비 3명째. 자, 마지막 발에 걸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격을 펼치는 울산시민축구단인데 지금은 뒤쪽으로 흘렀고 네. 자, 심재혁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옵사이드기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은 연결됐더라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리플레이 한번 보시죠. 자, 완벽한 선방을 이번에도 보여줬습니다. 박태용 선수가 강하게 한번 슈팅을 했는데 네.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죠. 자, 이번엔 골키퍼가 직접 프리킥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짧게 내줬고 한번 붙이겠죠? 네, 왼쪽 측면 길게 줍니다. 자, 경합 과정 일단 높게 떴습니다. 박스 바깥쪽 터치됐고 자, 화성FC가 공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서 역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끝까지 볼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앞쪽 찔러줬고 전진 패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측면.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넘어지면서 프리킥을 얻어냈고요. 아마 마지막 세트피스 득점 찬스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울산이 승점 1점이라도 챙겨갈 수 있을지 이 네. 찬스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상당히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 노상민 선수의 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김양훈 선수나 이기훈 선수 머리를 겨냥해서 볼이 잘 들어가야 돼요. 네,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죠. 자, 노상민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헤딩 높게 떴습니다. 자, 이번엔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주시메이스과 함께 경기 종료됐습니다. 결국 화성FC가 너무나도 오랜만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화성FC가 7경기 만에 승리를 챙겼는데 오늘 경기 플레이가 너무나 좋았거든요. 전반 초반 선제골도 있었습니다만 경기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 4위인 울산을 상대로 승점 3점을 챙긴 게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에 터진 공용훈 선수의 골에 힘입어 최종 스코어 1대0으로 화성FC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저희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최다운 도움 말씀에 김종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